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기업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외국 기업에 조 단위를 투자하는 것은 장사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8월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고기값은 올랐는데 쌀과 채소류 등 나머지 품목들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또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수가 2배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상위 1%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무려 91만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대는 노원구를, 40대는 강남구에서 집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증여 거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기업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외국 기업에 조 단위를 투자하는 것은 장사 52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미래자동차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거듭난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미래차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앱티브와의 합작회사를 내년 중 현지에 설립합니다. 앱티브는 차량용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분야의 소프트웨어 등을 보유한 회사로 순수 자율주행 분야는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은 글로벌 3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법인은 총 40억 달러 가치의 지분을 양사가 각각 50% 소유하는 공동 경영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직접 투자금과 연구개발 역량 등 총 20억 달러를, 앱티브는 700명의 개발 인력 등을 투입합니다. 이들은 2022년까지 완성차 업체와 로보택시 사업자 등이 사용할 자율주행 플랫폼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미국 인텔과 엔비디아, 중국 바이두 등과 협력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I hope we work together. As in one body and one brain together, and our goal is produce very safe autonomous vehicle and a very efficient vehicle to our passengers. 글로벌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업체의 협력으로 미래차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8월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근 돼지 고기값이 올랐지만 쌀과 채소류 등 나머지 품목들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산품인 음식료품과 서비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수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폭염이 이어진 작년과 비교해 농림수산품 가격이 내려갔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80세 이상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약 29만 9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일일 평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6명 늘어난 819명이었습니다. 남성 사망자 수는 약 1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4.4%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약 13만 8천 명으로 4.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기상 악화의 영향을 역대 최대 사망자 수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보유한 상위 1%,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91만 가구. 2008년엔 37만 가구였는데 10년 동안 54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1인당 3.5가구를 갖고 있던 것이 7가구로 2배 증가했습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10년간 240만 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주택수는 49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250만 가구를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던 겁니다. 새로 매입한 주택 상당수는 다시 상위 10%가 차지했습니다. 즉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호 중에 210만 호, 80% 이상은 또 상위 10%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 55%를 적용한 결과 10년 새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1인당 평균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그것이 주택값을 올리는 주범 역할을 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정 대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이 커졌다며 주택 공급 시스템을 개혁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소유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 40대가 구매 주축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연령대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30대는 노원구에, 40대는 강남에 집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요. 이 기간에 증여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0대가 3,266건, 40대가 3,52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30, 40대 거래량이 절반을 넘은 건 올 들어 처음. 주택시장에서 이들이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집을 많이 샀을까? 30대 거래 상위 5곳을 살펴보니 노원구와 송파구, 성동구 등에서 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40대의 경우 강남구와 송파구, 노원구 등에 주로 몰렸습니다. 40대는 강남 지역에, 30대는 강북 지역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30, 40대 일부는 다주택자 부모에게서 증여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파는기보다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택수가 많아지다 보면 보유세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파느니 내 자식들한테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강북 14개 구의 증여 거래는 총 517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의 증여 거래 역시 883건에서 1,164건으로 32%가량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에만 약 1,700억 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었다는 보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갈수록 전세금 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 같은 전세금을 두고 애태우는 분들도 그만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금 반환 업무를 주로 다루고 계신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또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에서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가 봐요. 사고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전세 이야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예. 이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2년 반 사이 약 50배 늘어났다는 소식 어제 들려드렸는데요. 이 갭 투자가 주택 수십 채를 대출을 껴서 사들인 뒤 임대 사업으로 돌리다가 이 집값 떨어지고 또 다시 돈줄이 막히자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수도권이 특히 문제입니다. 허그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 중 82%가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나타났다고 집계했는데요.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전세금 문제에 휘말리면 타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갭 투자라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갭 투기라고 불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 관련 상담 건수가 좀 늘었는지 궁금한데 분위기는 어때요, 변호사님? 네, 지난해 대비 전화 상담 건수는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경우 전화 상담 요청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한 700여 건 정도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전화 상담 건수가 10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매매 시세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의 전화 상담 요청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변호사님께 제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전화 안 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안전장치가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 보증금, 내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시세의 범주 내에 있는 집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세를 좀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하고요. 또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본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또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 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파악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되고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서 전출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입신고를 계속 해두시면 됩니다. 판례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서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주민등록도 계속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체크를 하라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리 손을 써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세금을 난 못 돌려줍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세입자의 경우에 계약 만기가 돼서 이제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예.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는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니까 내용 증명으로 해두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절차는 대략 5,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후로도 이제 판결이 났는데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재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또 확인을 하셔서 채권 집행 절차까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입법 예고나 이런 움직임들은 유 기자 따로 없습니까 지금? 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나선 움직임입니다.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이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하면 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 정부도 여당과 함께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의 입법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춤했던 코스피 지수가 연초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0.45% 상승한 2101.0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하며 다시 21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수의 반등 배경에는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의 순매수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19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올해 초반 수준인 2100선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코스피, 그 배경에는 기관,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4조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연기금. 연기금이 주목한 종목은 배당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 성향의 경우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올해 배당 성향 추정치는 30%를 넘어섭니다. 코스피 시장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23.7%, 올해는 이보다 배당 성향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기금 역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종목을 순매수한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9월 초 기준 추정한 올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17%. 그러나 매도에 나선 외국인과 업방향으로 연기금이 매수한 8종목의 배당 수익률 평균은 3.8%가 넘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연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위주로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카허카잼 한국GM 사장과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적자임에도 사측은 올해 초 팀장급 이상 700여 명의 임금을 인상하고 평균 1,7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인종차별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쉐보레 수입차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다음 주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과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를 직접 만나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소부장 기업 육성, 또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인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과 조합 간의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5개월 만에 박영선 장관과 마주 앉은 중소기업계가 현장에 어려움을 쏟아내며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상생협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이 중기 개발 제품을 구매해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동방성장 지수 가점 부여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전폭적인 규제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 등을 기업에게 지우는 관련법부터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같은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 등 영세 중소업체는 대응이 쉽지 않다며 화관법 취급 기준 유예 기간을 추가하고 시설 개선 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위한 고도화와 표준화,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고 박영선 장관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과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 AI의 접목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서비스입니다. 제조 데이터 센터를 중소벤처부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일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막대한 투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R+에서는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분야는 IT, 이동통신, 서비스, 제조업 간 수평적 협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기조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 H&T도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H&T는 본래 카메라 모듈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카메라와 자율주행은 큰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카메라와 관련 기술은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이 도로 환경, 교통 상황 등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습득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터널 진입 등 인공위성의 위치 신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특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용 카메라 출원은 지난 2013년 23건에서 2017년 6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H&T는 지난 7월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기업 페놉틱스 인더스트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사업 기업으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H&T 측은 기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평균 3개에서 4개라면 자율주행 기술에는 2배 이상의 카메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카메라로 자율주행 산업과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놉틱스 설립에 이어 프랑스 자율주행 전문기업 발레오의 전 CEO 티에리 모린을 총괄회장으로 영입한 H&T는 지난 8월 미국 자율주행 기업 우모를 인수했습니다. 우모는 3D 지도 제작과 센서를 통한 이동 경로 데이터 수집 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결과 분석 기술 등을 보유한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캐나다 부총리를 지내고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캐나다 특사로 활동 중인 장샤레 H&T 사내이사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과 H&T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he Koreans have a lead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s Koreans have a very strong position in the overall automotive industry in the world of researchers and technology. So those are the strengths of H&T in the market. It's a very forward-looking company. 지난 7일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 H&T는 20일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성공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H&T 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MDE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한 MDE는 전장, 하네스 사업과 무선통신 장비 사업을 전문으로 해온 기업으로 지난해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자 회사 오토모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자율주행 차량 제작 사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세종시, 시흥, 여의도 국회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 시연에 성공했고 중국 난징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변영진 MD 이사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부분으로 안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그런 실증이나 데모를 통해서 안전의 유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연구진들도 참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게 아마 저희의 어떤 저희 회사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MDE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승객을 수송하는 셔틀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버스 전용 노선을 활용한 무인 대중교통 서비스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내 일부 구간 셔틀버스 서비스 도입과 시흥시, 서울시 연계 프로젝트 등도 준비 중입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어제 한불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자율주행은 5년 이내에 무조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타이틀은 구글이 선점했지만 더 안전하고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선두에 우리 강소기업들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또다시 썼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자살률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살 사망자의 92.3%는 사망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주변에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는 게 빠듯하고 조금은 삭막한 세상이지만 주변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